네, 이번은요 말 그대로 이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 과목은 산업심리 교육입니다. 산업심리학 교육은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집중발상법의 기본 규칙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이런 것이요 처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집중발상법이라 그러죠. 오로지 영어 그대로 브레인스토밍의 법칙 이렇게 말을 썼어요. 저도 그렇게 썼는데 2017년 3월 5일부터 이렇게 집중발상법은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책도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발상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브레인스토밍 법칙이죠. 브레인스토밍 법칙의 규칙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아이디어 수는 많을수 좋다 그렇게 대량밥을 맞아요. 두 번째,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것인지 관계없이 표현토록 한다 그러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량 발현이 되겠고요. 아이디어 산출 과정에서 모든 아이디어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한다는데 평가하면 아이디어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구성원들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수를 수정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게 바로 뭐요? 수정 발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는 원래 여기서 출제된다기보다는 어디 과목이에요? 제1과목 안전관리론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가 1번부터 꼭 착착착 나오는 건 아니죠. 왜? 실제 시험도 1과목에 나와야 될 것이 2과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바뀌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학습평가 기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든 학습을 하면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은 건설안전기사에 맞게 한 것이 타당도입니다. 신뢰도에 대해 정제수와 그 다음에 정제수 교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도죠. 주관도. 주관은 저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돼요. 이거는 어때요? 객관도가 돼야 되겠죠. 답은 몇 번? 3번 나왔습니다. 실용 가능해야 됩니다. 정말 건설안전기사 합격뿐만 아니고 건설안전 자격 취득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100억을 벌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제가 하는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평가의 기본기준 4가지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74쪽 합격날개, 합격 예측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은요. 어떤 문제냐. 이거네요. 동기 유발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어떻게 동기와 유발이 잘 돼야 되겠죠. 방법이 아닌 것은 항상 결과와 지식을 알려준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지식을 쌓으면 당연히 건설안전기사 필기 합격됩니다. 이런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둘째, 안전의 참가치를 인식시킨다. 정말 이제는요. 안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다는 거. 상벌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상과 벌을 주고. 넷째, 동기유발 수준을 최대로 활용한다. 근데 최대로 하면 좋겠죠. 뭐라고 해야 돼? 동기유발 수준의 최적 수준, 정말 적합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강의도 맞춤형 강의를 해야 돼요. 반드시 건설안전기사에 맞게 강의를 해야 된다. 그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27쪽에 합격날개, 합격 예측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24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24번입니다. 강의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강의법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강의죠. 학생들의 참여가 제약됩니다. 이것이 강의법의 뭐요? 단점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일부 교과만 적용이 가능하다. 강의법은 이렇게 모든 교과에 가능하죠. 학급 인원수 제한받지 않습니다. 몇천 명 놓고 강당에서 할 수 있는 게 강의법이 되겠죠. 수업의 중간이나 마지막 단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의법은요. 장점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한 사람의 강사가 수천 명의 학생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경제성이 높고 구체적인 사실 정보이고 요점을 파악이 효율적이고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알 수가 없고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할 수 없고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참여가 어떻게 제약되는 거죠. 강사의 지식 수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데 실제 강의식 교육은요. 강사에 따라서 70%는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33년째요.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어떤 사업장도 제가 거의 다 한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에 5만여 사업장에 다 하지 않았지만 10대 그룹의 사업장은 다 하고요. 또 수일내 삼성 S1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는
가치 있는 강의를 한다 그럽니다. 가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합격은 물론이거와 저도 대충 하지 않겠다. 돈도 많이 받아야 된다. 저는 그래요. 요새 김영란법이 적용돼가 이상한데 저는 50만 이하의 강의를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어디라도 떳떳하게 이야기하면 혹시 강의 듣는 여러분 중에도 틀림없이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삼성 지금 조선이 어려운데 조선 갈 때는 헬기가 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는 떳떳하게 강의하고 가치 있는 강의, 여러분도 가치 있는 강사의 강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5번 가죠. 25번은 어떤 문제가 있냐 보겠습니다. 25번은요. 이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용직 근로자예요. 사실 이거는요. 건설업 근로자들을 대개 일용직 근로자라 그러는데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거예요. 건설업 제외하고 신규 채용 시 실시의 안전보건교육,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그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은 몇 시간? 8시간이에요. 그래서 알아둘 것은 바로 일용직은 1시간 이상이면 하면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교재 2-82쪽에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 산업기사도 출제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도 나와 있습니다. 26번 가겠습니다. 26번은요.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상적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상황, 방어적 행동의 특징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는 아니야. 이상적인 상황에서 방어적. 바로 곤충이라든지 모브라든지 시비가 패닉이에요. 패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도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 해야 되는데 패닉은 돌아버렸다 이 말. 그래서 바로 이거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방어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바로 패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제적 집단 행동은요. 군중이 있습니다. 공통된 규범이나 조직성 없이 우연히 조직된 인간의 일시적 집합이고 모브는요. 비통제 집단 행동 중 폭동과 같은 의미를 군주보다 합의성이 없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특성이 있어요. 패닉이 이거예요. 요거거든요. 봐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조합적인 집합적인 도주 현상인데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이걸 방어적이에요. 원래 패닉 자체는 사실 고립적인 거예요. 그러나 방어적인 계지가 아니고 이것은 회피하는 거죠. 그러나 이상적인 상황에서 방어적 행동이 가능해요.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2-36페이지 합격나기 합격했지 있지만요. 2016년 5월 8일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다시 말하면 가연도 10년치를 꼭 보셔야만이 안전하게 합격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7번입니다. 인간의 행동의 레위니 법칙이죠. 레위는 다음 식으로 표현했다. 이때 각 요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인간의 행동은 F는 뭐예요? 함수에 B는 행동이에요. P는 개성이에요. E는 환경 중에도 심지어 환경을 이용해요. 여기에 틀리는 것은 B는 행동. 일단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F는요. 뭐예요? 함수니까 펑션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퍼슨 개체 맞아요. E는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요게 답이죠. 바로 E는 뭐예요? 이베르먼트가 환경 중에서도 심리적 환경, 인간관계라든지 작업 환경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도 쉬운 것 같지만 잘 나오고요. 우리 교재 2-7쪽에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6년 10월 1일 날 또 출제했어요. 17년 3월 5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은요. 지금까지 30년 만에 거의 처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 필요의 단계 중 이상 발환이 갑자기 온몸에 아프고 이런 거죠. 구갈이 생기고 두통이 일어나고 탄력감이 있고 특히 관절이나 근육 수반도에 신체를 움직이기 귀찮아지는 단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잠재기다 진행이다 이렇게 생각. 이걸 가지고 현재 상태를 말합니다. 현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의 현재기는 필요의 단계 중 이상한 발환이 일어난다든지 구갈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탄력감이 없고가 안에 있습니다. 특히 관절이나 근육통이 수반돼 신체를 움직이지 귀찮은 단계를 필요의 현재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1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29번째입니다. 판단 과정에서요. 착오의 원인이 아닌 것은 틀리는 것은. 첫째, 판단 과정에 능력이 부족하니까 판단을 못해요. 또 정보가 부족하니까 판단을 못해요. 감각 차단 현상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원인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눈을 깎고도 할 수 있다. 너무 쉬운 일을 시키니까 감각 차단 현상. 그러니까 졸면서 하는 것도 이런 걸 가지고 감각 차단 현상이죠. 답은 3번이고요. 자기 합리화. 그래서 여기서 판단 과정의 착오 용의는 합리화, 능력 부족, 정보 부족 또는 자신 가인, 작업 조건 불량. 이럴 때 우리는 판단 과정의 착오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교재 2-12쪽에 있고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30번인데요. 우리 상당히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교육 방법 중에서요. 안전교육 중 OJT가 아니면 주로 어떻게 해요? OJT 두 가지죠. 그런데 OJT의 장점이 아닌 것은 OJT라는 것은 강사가 사내 강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지도에 적합하죠. OJT는요. 장점은 동기부여가 쉽고요. 맨날 보는 사람한테 그대로 하니까. 둘째, 교육 효과가 업무에 신속히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의 대상자로 요거는 뭐예요? 바로 OJT가 아니고 OFJT죠. 외부 강사를 모셔가 다수의 조직 대상자 일괄적이고 조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건 바로 OJT가 아니고 OFJT가 되겠습니다. 직장인 실대에 맞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JT의 특징은 예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되고 답은 몇 번? 3번은 OFJT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역시 우리 교재 2-67 표로도 나와 있지만 2016년 10월 1일 날 또 출제됐던 내용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성공적인 리더입니다. 가지는 중요한 관리 기술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성공적인 리더는 첫째, 매 순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빨리 하는 거는 좋지만 신속하게 아니고 여기요. 참 신중하게 많이 생각한다고 이거 잘못하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신속하게도 하는 게 아니고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그래서 우리는 빨리보다는 좀 더 차분하게. 사실 저도 빨리 하는 편이에요. 왜? 여러분 시험 한 문제가 1.5분이니까요. 근데 실제 1분도 안 걸리죠. 이 정도는. 그래서 바로 매 순간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집단의 목표를 구성원과 함께 하고요. 구성원이 집단과 어울리도록 협조하고 자신이 아니라 집단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인 리더의 관리 기술인데 우리 교재 2-40쪽, 2-43쪽에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32번 보니까 프로그램 학습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죠? 지금 저거 하는 것도 사실 프로그램대로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학습법의 장점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첫째, 학습자의 사회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건데 이게 문제예요. 프로그램 되면요. 학습자가 사회성을 높일 수 없는 있는 그대로 A, B, C, D 탁탁하되 B, C, D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많지만 학습자의 사회성을 높이는 데는 빵점입니다.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프로그램만 만들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둘째, 한 강사가 많은 수의 학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는 거죠. 수만 명이 동시에 지금 강의를 듣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한국방송통신대학 TV로도 지금 이 강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32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2번 지능, 학습 적성, 학습 속도 등의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할 수. 왜? 지금 보다가 저는 지금 계속 진행해가지고 여러분 몇 번 피드백 되풀이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넷째, 매 반응마다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흥미를 갖습니다. 실제 앞에 필기하고 어때요? 예상 문제하고 지금은 2017년 3월 5일 날 실제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학습표의 장점이란 단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 우리 교재 2-67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잘 나와 있습니다. 33번입니다. 생체 리듬이 뭐예요? 바로 바이오리듬이죠. 이 바이오리듬의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해서 바이오리듬은 BC 2400년 전 누가? 히포크라테스가 만든 거죠. 각각의 리듬이 사인 곡선을 그리면서 어째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요. 사인 곡선을 그리죠. 마이너스 최대인 점을 위험이라 그렇지 않죠. 사인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점에서 여기 중앙에 0에 걸리는 날을 가지고 우리는 위험이라고 틀렸어요. 벌써 답은 1번이 나왔네요. 둘째, 육체적 리듬은 P로 나타내죠. 그렇죠. 좋은 날 11.5, 나쁜 날 11.5니까 23일 주기로 반복한다. 맞아요. 세 리듬 중에 가장 짧은 게 육체적 리듬이 맞습니다. 감정적 리듬은 S로 나타내고 플러스 14, 마이너스 14가 24가 맞아요. 넷째, 지성적 리듬은 I로
33일이죠. 그래서 플러스 16.5, 마이너스 16.5로 나타낸다.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고. 그래서 위험이라는 것은 육체적 리듬, 감정 등 지성림 세 개가 리듬을 안정기와 불안정기를 거칠 때 바로 사인 곡선을 그려나가는데 여기에서 어디? 요 변하는 요게 5개 5선을 그리죠. 5선을 그려가지고 요게 0에 걸려. 요쪽은 플러스 요쪽은 요게 0에 걸리는 거 가지고 우리는 위험일이라고 한다. 이럴 때 한 달에 며칠? 6일 정도 일어난다는 거. 너무 쉽고 재밌잖아요. 그래요. 34번 가죠. 34번을 보니까요. 34번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번은 부주의 발생 원리예요. 우리는 부주의라 그러면 주의의 반대, 주의의 반대. 주의의 반대인데 부주의라는 것은 사고가 발생한 현상이에요. 부주의 발생의 원인 중에서 외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럼 다 외적 요건이 아니면 내적 요건을 찾으면 되죠. 의식의 우회, 어디에 이게? 내적 요건에. 의식의 우회는 말 안 듣는 거. 엄마가 밥 먹으라고 밥 안 먹어 그러면 어떡해? 안 먹는데 표현하는 자체는 외적일 수 있지만 행동하는 자체는 안 먹잖아. 그리고 이게 봐요. 안전작업수준이 가다가 떡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의식 흐름이 이렇게 나오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의식의 우회는 내적인 원인이 아니고 바로 내적인 원인이지 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 흐름이 새길로 빗나가거나 걱정, 고뇌, 욕구, 불만 보이지 않아요. 혼자 걱정하고 고뇌하고 욕구, 불만. 욕구, 불만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을 안 듣는 거. 이건 외적인 형태 될 수 있지만 걱정과 고뇌는 확실히 또 내적인.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가지고 내적 원인이 그럽니다. 높은 자극감도 외적이에요. 작업 순서 보자 외적이에요. 주위 환경 조건의 불량도 외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의식의 우회다. 35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예요. 개인적인 원인 중 한 직무 역할 수행이 다른 역할과 모순되는 현상이 뭐냐 그래. 모순되는 거. 모순되는 것은요. 이거는 뭐예요? 슈퍼의 이거 해놨네. 슈퍼의 적응과 역할 이론 4가지를 말해. 그러니까 다른 현상과 모순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역할 갈등이 우선 답이 되겠습니다. 연기는 이것도 잘 나와요. 자아 탐색인 동시에 자아 실현을 가지고 우리는 역할 연기, 롤 플레잉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는 체험 학습을 하는 단계라 그러죠. 둘째, 역할 기대는요. 자기 자신의 역할을 기대하고 감수하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역할 조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할이 그중 어떠한 역할이 불응 또는 거부감을 나타내 다른 역할에도 정하여 실현하기 위한 일을 구할 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요거죠. 역할 갈등이죠. 작업 중 서로 상반을 모순되는 역할이 기대될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 실제 이 책을요, 제가 1987년에 이 책이 나왔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책은 87년에 했으니까 지금 딱 30년이 됐는데 실제 제가 1982년부터 책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옛날에 상반된 요런데 계속 문제가 이래 나오니까 요런 내용까지 다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합격 날개도 만들었는데 지금 저 책을 보고 표지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책이. 어쨌든 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2017년 3월 5일 문제가 풀고 있는데 내연내도 사실 안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그대로 조금 수정해가 뺏기기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하여튼 저 탓이죠. 뭐 어쨌든 2016년 5월 8일 날 출제됐다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36번입니다. 인간은요. 지각 과정에서 자극어 정보를 조직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서 알아둘게요. 시각 정보의 조직화를 의미하는 걸 가지고 뭐 좀 알아요. 이걸 가지고 사실 순수하게 보면 군하의 법칙이에요. 군하의 법칙. 군하의 법칙이라는 뭐 항아리 법칙이니 같은 거의 법칙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게스탈트가 만들었다. 게스탈트의 법칙이라고 그런다. 군하의 법칙. 그래서 게스탈트는 모양, 형태라는 뜻이에요.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트하이가 처음으로 제기한다는데 사실 이 게스탈트를 가지고 사람은 처음에 저도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베르트하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만든 건데 게스탈트 독일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모양과 형태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36번 뭐 역시 사물을 볼 때 무리를 지어서 보려는 시각적 그래서 군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관련이 있고 요소끼리 통합한 것을 지각된 군하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우리 교재 2-42쪽에 있습니다. 37번입니다. 37번은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본질은 뭐예요? 근본적인 면에서 교육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교육은요. 사회적 기능, 보수적 기능, 개인 완성으로서 기능,
문화 전달과 창조적 기능인데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보수적 기능과 요 사이는 뭐 보수니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근데 교육에는요 보수적 기능이 없어요. 교육의 기능은 첫째 개인 완성 기능, 인간으로서 작용의 기능이 있고요. 가치 형성 작용으로서 기능, 문화 전달 및 문화 형성 작용으로서 기능이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사회 가정으로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시대에 우리 뭐 박근혜 정부 때 문화 융성이 돼가지고 나라가 하여튼 조직인 경우도 있죠. 이런 거 하나 교육은 그런데 문화 전달과 창조 융성의 기능은 있습니다. 답은 보수적 기능이다. 우리 교재 2-82쪽에 있다. 38번 보겠습니다. 38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령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 건설업 이런 걸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교육시키는 건데 이거는 아까 우리 채용 시도 나왔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반드시 4시간을 교육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얼마나 여기서 대중은 41,000원인가 지금 내고 지가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졌죠. 건설업의 노동자로서 단 1시간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4시간 교육했다는 이수증을 가지고 가야만이 일을 시켜줍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또 뿐만 아닙니다. 온통 서울시나 어디 가면 길거리 가면 건설안전 기초보건교육원 또는 교육장이라고 밥 먹고 살기도 많이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는요. 이 기사를 따고 반드시 산업지도사를 따시는 게 좋습니다. 산업지도사는요. 기사의 수준입니다. 단 4개가 아니고 예문 5개 중에 1개 골리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2-83쪽에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 날 산업기사도 출제됐고요. 시행규칙 별표 8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 시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39번째입니다. 시행착오설에 의한 학습법칙에 의해 해당하는 것은 이것은요. 돈타이크라고 하죠. 시행착오설이죠. 돈타이크의 시행착오설은 시간, 일간 이런 게 없고요. 준비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해설을 한번 보면요. 돈타이크의 시행착오설은 연습 또는 반복의 법칙이라든지 효과의 법칙, 준비성, 그래서 바로 맞는 것이니까 준비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40번은요.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위한 심리검사는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추는데 이래서 이러한 합리적 타당성을 얻는 방법으로만 나열된 것은 것이에요. 합리적 타당으로만 나열된 것은요. 바로 구인타당도, 다른 말로 하면 구성타당도가 되겠어요. 공인타용도 근데 공인타당도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인타당도는 있죠. 구인타당도, 내용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구인타당도, 내용타당도 있어요. 예언적 없어요. 그 다음에 공인타당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예언적 없죠. 그러니까 없어요.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도가 높은 검사로는요. 구인타당도, 구성타당도, 그 다음에 중과 관련 타당도, 내용 타당도, 안면 타당도 등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있는 건데 제가 빼먹은 안면 타당도. 이것은 우리 교재 합격 날개 2-6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7년 3월 5일 건설안전기사 필기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 3번째 과목입니다.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서 더 확실한 강의로 안전하게 만점의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합니다.